쿠팡 요새 논쟁 많잖아요. 새벽 배송. 그 야간 작업이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거에 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도 제가 논문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습니다. 새벽 배송이라고 검색을 하면 새벽 배송 논란, 왜 쿠팡 택배 기사는 말할 수 없는가? 새벽 배송 금지 말하자 쿠팡 택배 기사 93%가 금지를 반대했다. 민노총이 새벽 배송에 태클을 걸었다. 택배 기사 소비자 모두 원하는데 뭐 이런 택배 노조의 쿠팡 새벽 배송 금지 누굴 위한 것인가? 택배 기사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죠.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고용의 자유와 경쟁 관계 아니야. 쿠팡 새벽 배송 논란의 건강권 논의가 본격화됐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논문을 우선 좀 갖고 와봤어요. 제가 우선 쓴 논문 두 개랑 그다음에 좀 대표적인 논문 하나 최근에 나온 거.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사실 이건데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에 관해서 좀 해보고 싶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야간 교대 근무자 특검을 해요. 특수건강검진. 근데 이게 얘기할 게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잖아요. 이제 오른쪽이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다음에 김동연 도지사님은 왼쪽이시죠. 근데 이게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쿠팡맨이나 아니면 라이더들은 공적으로 어떤 기업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원래 아닙니다.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 앞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고 직업병이 호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 봐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골격계 질환, 무릎 뭐 엄청 많죠. 허리, 무릎. 예, 그다음에 라이더들 얼마나 많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전부터 김동연 도지사님이 경기도 예산을 빼가지고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들에서 자원을 받았어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할 병원은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목록을 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게 아마 뭐 계엄령 터지고 이러면서 뭐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논란은 쿠팡 새벽 배송 금지 사실 시키길 원하지 않잖아요. 택배 기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이런 택배 기사나 아니면 라이더들한테 이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넓게 문호를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교대 근무자의 주요 건강 위험을 우선 정리해 볼게요. 야간 교대 근무는 분명히 건강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건강진단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이미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1. 수면장애 및 피로 당연하죠. 야간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은 주간 졸림증,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 특수건강 진단할 때 그 수면장애 관련해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만약에 뭐 불면증이 있다 이 사람이 그럼 주간 졸림증하고 뭐 수면이 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2차 검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 개 다 어떤 기준치를 넘으면 이 사람은 뭐 D1 뭐 아니면 DN이 D1이 아니라 DN이죠. 그래가지고 그 야간 작업 뭐 유질환자 뭐 아니면 야간 작업 주의 유소견자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CN, DN.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뭐 처방을 받든 아니면 멜라토닌을 먹든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주게 되죠. 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 수면의 질 저하와 수면 환경 악화가 빈번하죠, 당연히. 뭐 낮에 와서 제대로 자겠어요, 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암막 커튼하고 뭐 그런 수면 위생 관리법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교육도 하고. 근무 주기 변화가 빠를수록 위험이 증가하죠. 예. 오히려 야간을 아예 고정으로 해버리면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암 발생 위험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면 장애 및 피로, 심혈관계 질환, 대사 및 내분비 질환, 정신 건강 문제, 위장감 및 기타 질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특검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특수건강 진단. 근데 암만 지금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암만 마지막 그 남은 거예요. 근데 암이 2A군이에요. 이거 가지고 비꼬는 사람들 많은데 뭐 2A군이 이거 언제든지 1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 만들어 보려고 논문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요게 남은 게 유방암이랑 남성에서 전립선암이랑 대장직장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대장직장암 같은 경우에 제가 논문을 써봤는데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아직 개별 연구가 부족해서 유의미한 결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은 이미 논문이 많이, 그러니까 개별 연구가 많이 있어서 메타 분석을 하면,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하면 유의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요새 연구자들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부터 보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위험이 40% 이상 증가. 아니 뭐 당연히 증가하죠. 이거 야간 작업하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데 몸이. 생체 리듬 난조와 수면 장애가 심혈관계에 또 악영향을 미친대요. 대사민 내분비 질환, 당뇨병 증가하죠. 대사증후군 당연히 증가하죠. 왜 밤에 일하는 저는 이제 옛날에 외과를 했었는데 GS 밤에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살이 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뭐 속된 말로 피그가 돼요, 피그가. 이게 왜냐하면 밤에 일해서 그래요, 밤에. 뭐 제대로 자고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 증가. 당뇨,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수면과 식사 시간 변화가 대사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증가가 보고되죠. 당연하죠. 이거는 교대 근무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인턴 때도 해봤고 레지던트 외과 때도 해봤고 압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증가 보고되고 경향이 증가해요. 이런 경향. 생체 리듬 붕괴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위장관 및 기타 질환. 이게 잠을 못 자면요. 위장관 위험이 생겨요.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위를 보호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잠을 안 자면. 서카디안 리듬이 교란되면 그 일주기 리듬이 이게 안 나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벽을. 위염이 잘 생겨요. 식도염 잘 생겨요. 위식도 역류질환 잘 생겨요. 쓴물 올라와요. 막 가슴 아파요. 치주염. 뭐 치주염 치과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치주염도 증가하고 소화장애 증가하고. 그래서 이 위장관 질환도 특수건강 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권고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검센터가 커서 위내시경을 아예 해버리기도 해요, 같이. 네, 좋은 거죠. 그럼 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암이에요. 암 발생 위험 증가.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고 남성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한다. 2024년에 출판된 논문이죠, 작년에. 요것도 2024년에 출판됐죠. 유방암은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연관이 있긴 있는데 너무 중구난방이라 연구를 싸그리 모아서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작정하고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BMC 퍼블릭 헬스라는 뭐 꽤 괜찮은 저널에 출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간 작업에 뭐 빈도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워요. 개별 연구에 너무 헤테로제네이티가 많아서 years of night shift work. 그냥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야간 작업이라 불릴 만한 월 평균 4회 이상, 6회 이상 뭐 이 정도의 작업을 0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유방암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잘 모르겠죠. 그럼 한번 그냥 초록을 볼게요. 자, 피메일 브레스트 캔서가 1년, 10년, 20년, 30년이라면 렐라티브 리스크 기준으로 10년부터 보자. 4% 증가했죠. 20년 하면 8% 증가하죠. 4.2%, 8.6%. 30년 하면 13% 증가해요. 야간 작업 안 하는 인구 대비해서 13%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즈 레이시로 보면 얼마나 증가할까요? 10년이라면 23%, 20년이라면 52%, 30년이라면 88% 증가한대요. 많이 증가 안 해요. 오즈 레이시보다 사실 알랄이 더 정확한 거니까 렐라티브 리스크가 30년 일했는데 13% 증가했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질판이 들어가면 30년 이상 근무 안 했으면 20년 이상 근무 안 했으면 불인정 누르시는 위원님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남성 전립선암이에요. 남성 전립선암 이거는 이제 RR하고 OR을 합쳤죠. 컨버전에서.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면 1%, 12%, 그러니까 12%, 24%, 39% 증가했다는 거예요. 30년 근무하면 야간 작업 남성이 39% 증가한다는 거예요. 20년 증가하면 24%. 안 한 사람 대비. 이게 과연 진짜 무슨 엄청 높은 수치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가 지금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흡연 위험이요. 이거보다 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흡연은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음주랑 그러면 야간 작업은 허용을 안 한다. 이거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흡연이나 음주는 개인의 선택 아니냐. 근데 야간 작업은 일이잖아.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주장 일리 있어요. 저는 이 주장이 아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쪽 뭐 시민단체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강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 근데 일하는 사람이 원하잖아요. 왜 원하겠어요? 이만한 중소기업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대요. 이 정도 월급 잘 주면서 이 정도 일할 수 있는. 제가 뭐 여러 이렇게 의견을 접하는 루트들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쿠팡맨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일할 수 있으면서 깔끔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위험도 적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은 차라리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더 위험해요. 폭염에 노출되고 힘들고 땀나고 뭐 위험하고 분진 들이마시고 죽을 수도 있죠. 뭐 많이 죽죠. 뭐 이번 정권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죽어도 이슈가 안 됐는데 이번 정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차라리 쿠팡맨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이거를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리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야간 작업 비슷한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로컬에 제가 여기 명지병원 오기 전에 로컬에서 특검 기관에서 일했는데 예를 들어 속초, 울진, 지방에서 남쪽에 뭐 광주에서 뭐 특검이 있다. 전날 출발해도 되지만 보통 그 당일 새벽 2시, 1시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시.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게 나아요. 아침에 출발하면 막혀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냥 한 5시에 도착해서 뭐 한 6시에 도착해서 7시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특검을. 그리고 빨리 오는 게 나아요. 막히기 전에. 왜 너무 막혀요. 만약에 낮에 새벽 배송을 금지하고 낮에 하라고 하면 그 물류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오겠어요. 아파트 단지 그 교통 막힌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저는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래서 특검할 때 그냥 빨리 새벽에 가버렸거든요. 그런 식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봐요.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차 없을 때 가면 막 새벽 3시, 4시 이럴 때 가면. 물론 힘들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같이 판단할 건 아니고 더 이제 시민단체나 여러 뭐 노동 관련계나 이런 분들이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의학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갖고 온 논문은 뭐냐면 그래도 뭐 하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으로 말아주는 건강 상식인데 이게 2021년에 유러피안 하트 저널이라고 엄청나게 좋은 하트 쪽의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롱텀 나이트 쉬프트 워크가 아트리알 피브릴레이션이 뭐냐면 심방세동이란 건데 심장이 원래 규칙적으로 심방 뛰고 심실 뛰고 뚱뚱 뚱뚱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심방에서 이제 미세하게 떨리는 리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지직 마치 잡음 일어나듯이.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못 뛰니까 심방 쪽이 심방심실 위 아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위가 이렇게 계속 피가 고여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떡이 생기거든요, 혈전이. 그 혈전이 이제 동맥으로 나가게 되면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 생기고 뭐 심장으로 날아가면 뭐 심근경색 생기고 뭐 팔다리로 날아가면 팔다리 이제 혈관 막아서 동맥 막아서 썩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수 있거든요. 심방세동은 굉장히 큰 일인데 저는 사실 야간 교대 근무하고 심방세동이 직접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 내용은 사실 배우지 않았거든요. 저희 전문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연구인 거죠. 그다음에 코로너리 하트 디지는 관상동맥 질환인데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거죠. 아까 여기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했죠. 하트 디지즈가 증가하는 것도 같이 그냥 곁다리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UK 바이오뱅크라는 엄청나게 큰 코호트를 썼고요. 영국에서 유명하죠.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초록만 한번 볼게요. 초록하고 그린만. 이 연구의 목적은 나이트 시프트 워크가 인시덴탈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하고 연관이 있는지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지네틱 그러니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취약한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UK 바이오뱅크는 이런 유전자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서 점수까지 매겨놨어요.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대로 보정까지 했는데 뭐 변화가 그러니까 보정은 아니고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느냐 그 리스크가 그거까지 본 거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거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추가 곁다리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28만 명이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27만 명만 남았대죠. 뭐 왜냐하면은 이런 과거력이 없어야 되니까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나 스트로크나 하트 페일리어가. 그래서 또는 라이프타임 생애 동안 나이트 시프트 워크 인포메이션이 조사를 해서 얻어져요. 이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 그래서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콕스 비례위험 모형.
그리고 weighted genetic risk score for atrial fibrillation. 이게 제가 말한 propensity score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화를 다 시켜놨어요. 유전자 막 진을 다 수십 개를 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메디안 팔로우업은 한 10년 정도 팔로우업 했고 10.4년. 그래서 5,777 케이스 27만 명 중에 그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밑에 내용은 이제 쭉 글로 얘기하면 좀 길고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 나이트 시프트 워크가 종류가 있어요. 유주얼 퍼머넌트. 그러니까 그냥 상시, 그냥 항상.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나이트 시프트 워크를 하는 사람, 어쩌다 하는 사람. 쉬프트 but never, rare but never. 그러니까 쉬프트 교대 근무는 하는데 야간은 절대 안 했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야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낮에만 일하거나. 봤을 때 모델 1, 2, 3 했는데 뭐 보정 변수가 다 다르죠. 3이 제일 많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유주얼 퍼머넌트 나이트 시프트 워크에서 1.16, 1.15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모델 1, 2에서 데이 워커에 비해서 그 트렌드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0년 이상 나이트 시프트 워크를 한 경우에 이것도 10년 이상 하니까 모델 1, 2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9%, 20% 정도 증가했죠. 모델 3에서는 뭐 약간 살짝 어긋나긴 했는데 그냥 16%, 15% 증가했고 위에서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라이프타임 나이트 시프트 워크 프리퀀시 한 달에 8번 이상 야간 교대 근무를 한 경우에 8번 이상 하면 몸이 좀 적응을 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 달에 3번에서 8번 정도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23% 정도 증가하더라.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모델 1, 2, 3 3개 다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관상동맥질환, 스트로크, 뇌졸중, 그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을 본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보죠. 이 점선보다 넘어가 있는 거 신뢰 구간이. 뭐 있어요?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두 개죠. never 또는 rarely 그 가끔 나이트 시프트 워크 아주 가끔 거의 안 하거나 아주 가끔 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리스크가 한 22%, 18% 높았죠. 그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뭐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요 10년 이상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가 10년 이상 야간근 작업을 하면 37% 증가했죠. 그다음에 뭐 스트로크나 하트 페일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아까 살짝 걸쳐 있었죠. 1.18 10년 이상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했냐. 뭐 대충 보면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아까 3번에서 8번 정도 하면 아슬아슬하게 22% 정도 증가했죠. 통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의했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는 한 달에 3번 미만하거나 3번에서 8번 하는 경우 다 리스크가 엄청 높았어요. 46% 증가했고 35%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했고 오히려 뇌졸중하고 심부전은 야간 작업하고 연관이 없었죠. 여기선 보이지 않았죠. 리스크 증가가. 그래서 여기까지고 뭐 이게 되게 논문이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아까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저자들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로 정리한 거예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위에 거 아래가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그래가지고 그 퍼머넌트하게 나이트 시프트 워크하면 12% 정도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10년 이상 하면 18% 정도 증가하더라. 둘 다 마지널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뭐 애매하게 유의했죠. 그다음에 한 달에 3번에서 8번 정도 하면 22% 정도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이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는 유주얼 퍼머넌트 나이트 시프트 워크는 확실히 22%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그 10년 이상 하는 경우에 37% 정도 증가하더라. 한 달에 3번에서 8번 정도 하면 35% 정도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요 표를 먼저 보여드린 게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이 전체적으로 보기 좋아요. 요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 그림도 포레스트 플라시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는 확실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강도는 이제 뭐 각각 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대충 10년 이상 한 경우 그다음에 한 달에 3번 이상 하는 경우 3번에서 8번이나 혹은 8번 이상 하는 경우에 아트리얼 심방세동이나 아니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기더라.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머넌트하게 유주얼하게 나이트 시프트 워크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증가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걸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우리과 의사들도 심방세동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 온 거고, 제가 오늘 사실 일반 대중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유방암이랑 전립선암 얘기였고, 그다음에 아까 일반 질병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여드린 요거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요 아까 기사 갖고 왔었죠. 요 기사 두 개. 그래서 이, 이 나머지 질병들은 확실히 증가하니까 특수건강진단에 포함을 시키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그다음에 암도, 전립선암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유방암은 포함이 돼 있는데 전립선암도 PSA라고 피에 뽑아서 간단히 잴 수 있는 전립선암 지표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도 추가하고, 뭐 직장 수지 검사 같은 뭐 이렇게 항문에 손 넣어서 전립선 만져보는 그런 검사는 좀 하기 어렵거든요. 특검에서. 뭐 사람도 워낙 많고 검진자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PSA 같은 거 정도 간단하게 스크리닝용으로 좀 써보는 건 어떤가. 근데 스크리닝용으로 PSA가 이게 아마 암표지자 검사인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같이 해야 될 거예요, MRI랑. 그래서 아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MRI 너무 비싸니까 검진용으로 하기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사 관련된 이슈 관련된 걸로 논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